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화요일 오후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화요일 오후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들 오늘 저녁에 뭐 하시나요? 저는 저녁 10시만 되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입니다. 요즘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들, 블러드, 빛나거나 미치거나, 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시나요? 매번 새로운 드라마들이 방영될 때마다 무엇을 볼지 정하는 것도 참 고민되는 일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출연진들을 보고 정하실 텐데요. 저는 약간 특이하게 드라마 작가들을 보고 고르기도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일명 국민 드라마들, 그중 많은 드라마가 한 작가에게서 탄생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에게 드라마 작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아니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은 없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로이킴의 피노키오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랑의 포근함을 하나요? 이 순간에 앞서 듣고 온 노래,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 노래까지 모두 최근에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피노키오의 OST입니다. 이쯤이면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바로 피노키오의 작가 박혜련 작가입니다. 이쯤에서 박혜련 작가의 작품들을 쭉 한번 살펴볼까요? 김치 치즈 스마일, 논스톱 3와 5, 칼잡이 오수정, 드림아이 1,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이 외에도 몇몇 작품을 더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드림아이 1에서부터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리고 피노키오까지 연달아 작품들을 흥행시키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 1순위로 당당히 꼽히고 있는데요. 이 작가 덕을 본 배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드림아이에서 농약 같은 가스나를 외치던 순박한 삼둥, 김수현은 드림아이에서 얻은 인기로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에 연속해서 출연하면서 탑스타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또 수지와 아이유의 연기 인생을 열어주기도 했죠. 당시 아이돌의 대거 출연으로 드라마의 작품성과 수준을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크게 한방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2013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도 이보영과 이종석 커플의 캐스팅 소식은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는데요. 당시 아직 연기력으로나 인지도로나 많이 부족했던 이종석과 딱히 이렇다 할 대표작이 없던 이보영의 만남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첫 화의 시청률 7.7%에서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이런 무관심과 걱정을 작가는 순전히 대본 하나로 부셔버립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소년과 끈질긴 악연으로 이루어진 민중국과의 스릴러, 그리고 연상연하 커플의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왔다 갔다 하는 대본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16화에서 시청률 24%라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이 작품으로 이보영 씨는 SBS에서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남자 주인공 이종석 또한 박혜련 작가의 차기작 피노키오에서도 연이어 주인공을 맡아 모델에서 한 명의 당당한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히트작이 많아서 그런지 설명하기도 힘드네. 아휴, 힘들어. 아이유? 드림아이의 OST 아이유의 썸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박혜련 작가의 작품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박혜련 작가의 작품들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박혜련 작가는 사실 김치치즈 스마일, 논스톱 등 시트콤을 집필하는 작가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박혜련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시트콤에서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후반부에 가면서 시청률이 부진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닌데요. 드라마의 특성상 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끌어가다 보면 흡입력이 떨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혜련 작가의 드라마들이 오히려 꾸준히 시청률을 상승시킨 비결은 이런 소소한 재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박혜련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또 하나는 바로 주인공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림하이의 남자 주인공 송삼동은 음악에 대한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목들에서 박수아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이어서 피노키오에서는 최이나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고 있었죠. 이런 독특한 설정에서 나오는 판타지적 요소들 덕분에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점들이 박혜련 작가의 드라마만의 특징을 부여하고 인기를 더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드라마에 교훈이 있다는 점입니다. 너목들에서 다 죽일 거다, 다 죽인다고 했다! 를 외치던 민중국도 결국에는 박수아의 아버지에 의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죠. 민중국은 자신의 상처를 복수로 치유하려 하지만 박수아는 끝내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만의 복수를 완성시킵니다. 복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차기작 피노키오에서도 언뜻 보면 그저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는 악인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보여주는 것만 보고 믿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드라마는 많지만 보고 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드라마는 많지 않죠. 이런 교훈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박혜련 작가를 찾나 봅니다. 말이 또 길어졌네요. 에브리 싱글데이의 에코 듣고 올게요. 시트콤 작가로 데뷔한 박혜련 작가의 드라마에 대한 의심은 많았습니다. 작가님 본인에게도 많은 고민이 따랐을 테죠. 하지만 다른 무엇도 아닌 드라마 하나로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뭐든 시작은 어렵지만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때 왜 그랬나 하고 웃을 때가 오겠죠. 오늘 그 드라마 누가 썼니? 그 드누는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새 학기 첫 시작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마저 듣고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경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